이 감동적인 피아노 연주 영상 보시면서 뭔가 다른 점을 보셨을 겁니다. 이 왼손으로만 연주하는 모습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눈을 감고 이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감상하면은 이게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율이 아주 풍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의 절반, 또 내 몸의 절반을 기억하지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 오른쪽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됐지만은 왼손으로 더 많은 감동을 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사사건건 금요일 코너 2주의 사람, 나는 왼손 피아니스트입니다의 저자, 피아니스트 이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2년 그 어느 날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셨고 그동안 살았던 삶이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피아노 관련 박사학위를 목전에 둘 만큼 정말 촉망받는 이런 피아니스트셨는데 갑작스럽게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당시 그때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시내티에서 미국 신시내티에서 독일 할머니 거의 하숙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녁을 먹으려고 냉장고에 쓸 재료를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핑 돌더니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시다니 누가 있는가 하고 보시더니 마인 것 하고 119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 신시내티 대학병원에 가는 것을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유학 생활 중에서 외국 그 할머니께서 발견을 하셔서 911에 신고를 하셔서 병원을 옮겨주셨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열흘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주변 분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이 어떻게 병원까지 와서 치료를 받게 됐다고 좀 얘기를 나중에 들으셨나요? 열흘 학생의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열흘 만에 깨어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병원에서 열흘간 치료를 받고 나중에는 의료원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아이고, 참 당시 이때 이 일로 지금 왼쪽 뇌의 60%를 상실하게 되셨고 오른쪽과 팔과 다리가 좀 불편하게 되셨는데 눈을 떴을 때 나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말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으셨고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았나 봅니다.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고. 영어도 한국어도 안 됐는데 딱 하나 독일어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국말, 독일, 영어는 한 단어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독일어로 다른 한국 학생이 독일에 유학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서 다시 박사학위 과정을 받는 분이 통역을 해줘서 어머니가 전달을 하는 그런 오픈 스토리도 있다닙니다. 참 이제 한국말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질 않아서 독일어로 말하고 그거를 이제 통역을 해서 또 어머니께 전달하는 그런 참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번에 펴내신 책이 나는 왼손 피아니스트입니다. 보니까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는가 하는 이런 걱정은 둘째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일과 순간을 인내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드셨다. 이렇게 지금 책에 적혀 있던데 재활은 어떻게 하셨고 그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셨나요? 재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하니까 실어증에 걸린 이후로 영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옮겨서 귀국해서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랑 같이 재활 치료를 했는데 절망 속에서 재활 치료를 하다가 한번 피아노 선생님이신 전예계 교수님 만났는데
왼손으로 하는 그 피아노 연주곡만 1000곡이 넘는다.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당장 달려와서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왼손으로도 피아노 앞에 앉아야겠다. 예. 또 연주를 계속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해주신 분들이 주변에 아마 참 많으셨을 텐데 예, 예.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스튜디오에 같이 와 계신 어머니이신 풍옥희 여사님하고 방금 말씀하신 은사님 전영혜 교수님께서 중요한 동기부여. 예, 예, 예. 왼손을 위한 연주곡이 1000개가 넘는다는 예, 예. 것을 알고 있니? 예. 할 수 있다. 해보자. 전혀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예술중 이전에는 전혀 얘기를 몰랐어요. 해서 좀 동기부여가 되셨고요. 근데 이제 세상에 양손 피아니스트는 무수히 많지만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좀 드물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 1000곡이 넘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근데 교수님께서는 아직 회복도 덜 된 제자에게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래도 피아노를 다시 친다는 기쁨 때문에 주저없이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왼손으로 치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오른손도 오른쪽이 점점 정상으로 되면 왼손으로 치는 것도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른손도 재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예. 이 선생님의 제안에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아보자라고 결심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무턱대고 한 손으로만 치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시니까 그럼요. 정말 어려운 일이셨을 텐데 예. 몸 상태가 또 피아노 연주는 고사하고 일상생활도 좀 힘든 상황 아니셨어요? 일단 왼손만 피아노를 치더라도 페달을 오른발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른발도 약해서 밟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왼발로 할 수 없이 밟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왼발을 밟으면 오른발도 항상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예.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아노를 손으로 얼만큼 힘을 주느냐 건반에 또 예. 페달을 얼만큼 밟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음악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정말 달라져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걸 지금도 지금 연습하고 계시고 예. 지금 재활 또 왼손 연주 연습 이걸 동시에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일단 왼손만으로 피아노를 치는다는 거는 엄지로 멜로디로 치고 그렇죠. 나머지 네 손가락은 반주를 하는 경우인데 처음 피아노를 쳤을 때 왼손만으로 치니까 멜로디는 작게 치고 반주는 크게 치고 그런 정말 빈번하게 이런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차차 멜로디를 크게 치고 반주는 작게 치고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왼손으로 반주와 멜로디의 이런 완급 조절 예.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서 연습하고 계시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어렵다. 이게 지금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쳐가면서 음계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어찌 보면 전문 연주가였는데 예. 다시 초보자로 좀 돌아가서 지금 연습을 하신 거잖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재활 치료를 한다는 목적으로 그냥 도레도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도도 솔솔 랄라솔 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환희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하게 차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자, 이렇게 한 4년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재활을 치료하셨고 예. 2016년에 드디어 왼손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하셨는데 예. 그 데뷔 무대에도 참 놀라운 공간이었고 예. 당시 영상을 잠깐 보고 다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식 공연장이 아니라 서울 성모병원에 있는 로비였어요. 예. 로비에서 이런 첫 공연 자리가 왼손 피아니스트로서의 데뷔 무대가 만들어졌네요. 예. 그럼요. 이때 어떠셨어요?
그 뇌졸중 걸린 이후로 절만에 빠졌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날 사실 누구보다 부모님께서 예. 제일 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좀 부모님께서 해주시던가요? 피아노를 정말 기쁘다. 단 한숨 한 말씀만 하셨어요.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렇죠. 예. 재활 치료를 받는 곳에서 저렇게 병원 로비에서 특별한 무대로 왼손 피아니스트로서 다시 한번 예. 데뷔를 하셨고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은 피아노 연주는 오른손은 멜로디고 예. 왼손이 화음인데 왼손이 네 다섯 손가락 중에 예. 어떤 식으로 연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손을 치는 건 정말 정말 힘들어요. 네. 예. 그 잘못되면 연주해서 그 긴장을 하면 왼손을 치니까 정말 그 멜로디가 아까 말한 대로 반주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연습할 때도 정말 조심해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듣는 거예요. 예. 듣는 거를 하고 노래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 뇌졸중으로 예. 왼쪽 뇌의 60%를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되면서 오히려 근데 반대로 음악가로서의 감수성은 더 풍부해졌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좌뇌가 우뇌가 모르지만 좌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억이나 학습이나 그러니 그래도 우뇌는 그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로서는 더 좋죠. 예.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울 수 있는 현실을 예. 긍정적으로 예. 좀 승화하셔서 예. 오히려 나는 감수성이 풍부한 우뇌가 더 예. 발달돼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거를 멜로디로 더 승화시키고 예. 연주로서 그럼요. 예. 발현을 하시고 참 고마운 일이죠. 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왼손 피아니스트로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도 있으실 테고 지금 데뷔 이후에 꾸준히 독주회 무대도 서시고 디지털 음반도 발매하셨는데 이번에 또 책도 내셨고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11월 달에 뇌졸중 이후로는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연주를 해요. 일본에 네네. 가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설레고 긴장돼요. 예. 해외에서 연주한다는 기쁨 너무너무 긴장되고 그리고 10월 말에 의정부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네. 의정부에는 제 작은 이모가 살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작은 이모께서. 예. 네. 작은 이모께서 제 친구 이모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신납니다. 네. 예.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네요. 그 작은 이모가 계시는 의정부에서 공연이 있으시고 또 해외 공연도 처음으로 이제 앞두고 계신다. 아주 큰 역할을 또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언젠가 꼭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으신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예. 꼭 치고 싶은 것을 말할 수도 없이 쇼팽 고덥스키 에튜드를 치고 싶습니다. 쇼팽의 곡. 양손을 위한 연주곡이나 왼손만을 위한 연주곡이나 가장 제일 어려운 곡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난이도의 곡을 고난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6곡을 쳤고 다음에는 작품 전곡을
치고 싶어요. 완곡을 좀 그러니까, 한번 연주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예. 있으시고요. 왼손 피아니스트로서의 이훈, 어떤 최종적인 꿈이랄까요? 목표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최후의 목표는 양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 꼭 그렇게 되시리라 저는 믿어 있습니다. 그 강인한 의지와 또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재활을 계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왼손 피아니스트에서 양손 피아니스트로 무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의 인생곡이 뭐냐라고 저희가 사전에 좀 여쭤봤는데 이 곡을 골라주셨네요.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왼손을 위한 전주곡과 야상곡 작품 번호 9번. 이 곡을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제 인생에 남는 곡이 있다면 그 스크리아빈 그 전주곡과 야상곡을 그 뽑았는데 제 심경이 그 스크리아빈 심경과 정말 비슷해요. 그 스크리아빈이 그 오른손을 다쳤을 때 정말 절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심정이라고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고 그 틈만 나면 그 실망 저한테 그 실망하는 일이 있거나 그 좌절되면 꼭 무의식적으로 스크리아빈의 전주곡과 야사곡을 쳐요. 제 심정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꼽아 주셨습니다.